코 골다가 수면 무호흡으로 숨을 잠깐 멈췄다. 마음 먹고 운동 좀 하려 하면 그렇게 무릎이 아프다. 조금 걸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나이가 들어 퇴행성 질병이겠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 라며 당연하게 생각하셨나요? 2020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2010년 2위였던 위암이 2020년은 4위로, 5위였던 간암이 7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반면 폐암이 4위에서 2위로 올랐고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선진국형 암의 분포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암들은 폐암 외에는 공통적으로 신체활동 부족과 체중 증가, 지방 섭취 과다로 인한 비만,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암 같은 경우도 기존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상태로 인한 염증이 문제가 되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종이었는데 간염 치료 약물의 발전으로 간암 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급증으로 곧 간암 발생은 다시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해독 기능, 대사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질병에 취약해져 버리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각종 대사질환의 시작이자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경화에서 간암까지 발생할 수 있는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과음을 하는 사람만 지방간이 생긴다? 잘못된 상식이라고 합니다. 술을 못 마셔도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전체 지방간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2004년도까지만 해도 11.5%였는데 2010년에는 23.6%로 단기간 내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환자 지방간의 유병률은 60%에서 8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입니다.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체중을 5% 감량하면 간내 지방증이 호전되고 7% 감량하면 지방 간염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체중을 10%까지 감량하면 중증 간질환으로 분류하는 간내 섬유화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임상실험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한 간내 섬유화 환자의 45%가 체중 감량을 통해 섬유화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간을 줄이려고 살을 빼려 하고 덜 먹고 움직임을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체중은 줄여도 지방간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체력 저하가 일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단기간 내에 체중 감량을 급격하게 하면 오히려 체내 염증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자는 5%에서 10%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기간을 오래 잡아 천천히 체중을 줄여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체내 지방과 지방간을 조금씩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방간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하고 싶은데 체중 조절이 안 되는 이유와 체중 조절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 습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니 여러분에게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100세 따라잡기의 지은이인 박민선 교수는 5가지 생활 수칙을 권고했습니다. 첫째, 새끼 식사를 반드시 합시다. 먹던 끼니를 거르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가 어려울 때는 간식을 조금씩 먹습니다. 지나치게 배고픈 상태를 만들지 않아야 폭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량이 적은 것이 좋겠지만 5에서 6kg 정도 감량이 아닌 10에서 20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식사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는 본능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끼 식사와 가벼운 간식을 먹고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줄여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먹으면 좋은 간식은 토마토나 우유를 추천했습니다. 셋째, 항상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노력합시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에너지를 자꾸 비축하고 소비하지 않으려 하고 식사 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하면 평소에 1.5배를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상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넷째, 편식하지 말자입니다. 살이 쉽게 찌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아하는 음식은 많이 먹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과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줄여서 먹도록 노력하고 맛없다고 생각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한 숟가락이라도 좀 더 늘려 먹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째, 지나친 근력 운동이나 힘든 활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식욕이 폭발하는 상황을 줄여봅시다. 근력을 늘리거나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할 목적의 운동이 아닌 체중 감량을 염두에 두고 식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적게 먹는 것에 맞추어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을 갑자기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과식하기 쉬워져 결국 체중 감량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지름길로 오히려 안이함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김원 교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을 위해선 총 섭취 열량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음식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며 식단만 잘 조절해도 체중 감량과 무난하게 지방간이 호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중해식 식단은 체중 감량과 간내 지방증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비알코올성 간질환 위험을 23%나 감소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간질환 전문가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마인드 다이어트 편에서 말씀드린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해서 좋은 식사 습관까지 더한다면 누구나 3개월에 6kg 정도는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요인은 바로 빨리빨리와 조급함, 그리고 지나친 욕심이니까요. 오늘 당장 제 시간에 3끼니를 먹는 다이어트로 식단부터 조절해서 암의 씨앗을 키우지 맙시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